희대의 범죄 집단 지존파의 중심에는 두목 김기환이 있었다. (1968년) 전남 영광 출생인 김기환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초등학교 시절에는 우등상도 받았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전교생 148명 중 5등을 하는 등 공부를 꽤나 잘했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그는 학교를 자퇴한 뒤 돈을 벌기 위해 부산으로 떠나 합판, 신발 공장 등에서 일했고 이때까지는 월급을 어머니에게 보내며 틈틈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살았으나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후 김기환은 몇 년간 공사 현장과 강원도의 탄광에서 일하지만 죽어라 일해도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검정고시도 포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와 하는 일 없이 도박에 빠져 지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한 삶을 모두 사회의 탓으로 돌렸고 또한 부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과 복수심을 품게 된다. 그렇게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가던 김기환은 1992년 말부터 부자들을 없애려는 의도의 범죄 조직 결성을 마음먹게 되고 도박장과 탄광에서 알게 된 이들을 모아 범죄 조직을 결성했으나 함께한 이들이 범죄의 잔혹함을 알게 되며 떠나갔고 김기환의 첫 번째 조직 결성은 그렇게 실패했다. 그럼에도 김기환은 도박장을 전전하며 범죄 조직의 재결성을 마음먹게 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자신처럼 부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강한 자들을 모으기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1993년 3월경 김기환은 한평의 도박장에서 강동은과 문상록 그리고 송봉우에게 가진 자들을 없애버리자며 범죄 조직을 제안해 결성하게 되고 이후 그들과 범죄 계획을 구상하게 된다. 그러던 중 조직원들의 소개로 강문섭과 백병옥, 김현양이 합류하며 평소 사회와 부자들을 증오하던 7명으로 1993년 4월 범죄 조직이 결성되었고 이들은 모두 두목 김기환을 지존이라 불렀다. 그들은 조직명을 고대 그리스어로 야망을 뜻하는 마스칸으로 정한 뒤 이처럼 비인간적인 4가지를 행동 강령으로 정했고 범행 도구와 아지트를 마련할 자금을 모으려 대전과 분당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범행 자금을 모아가던 김기환은 범행을 저질렀을 때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의 기술과 담력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같은 해 7월경 잔혹한 범행에 연습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충남 논산에서 아무 죄 없는 20대 초반의 최 씨를 납치해 윤관했고 이때 김기환은 조직원들 앞에서 잔혹한 범행을 시범 보이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최 씨를 암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며 조직에 23이라 나이를 속이고 들어온 18살의 송봉우가 범행 이후 악몽에 괴로워하다 결국 2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300만 원을 빼내 도주하게 된다. 김기환은 이를 추적해 송봉우를 시흥에서 붙잡게 되고 다 용서해주겠다고 말한 뒤 야산으로 데려갔으며 함께 산에 오른 김기환은 배신자는 용서치 않는다며 조직원들을 시켜 잔혹하게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장했다. 그렇게 2번의 악행을 저지른 지존파 일당은 이듬해인 1994년 5월경 막노동으로 모은 돈을 미천 삼아 영광에 있는 김기환의 어머니 집을 범행을 위한 아지트로 개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 집을 짓는다 말하며 의심을 피해갔다. 그런데 아지트의 공사가 한창이던 6월경 김기환이 아는 선배의 집에서 중학교 1학년생 조카에게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여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조직은 와해되지 않았고 부두목 강동은이 교도소에 있는 김기환을 면회하며 아지트의 구체적인 시설과 범행 계획에 대해 일일이 지시를 받은 뒤 계획을 진행해 갔다. 결국 감금시설과 무기창고, 소각장과 범행 도구들이 즐비한 아지트를 만들어낸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집들이까지 했고 이후 그들은 김기환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을 납치해 아지트로 끌고 와 고문한 뒤 몸값을 최대한 받아내고 없애라는 옥중 지시를 받게 된다.
그렇게 김기환에게 범행 착수를 지시받고 범행을 앞둔 이들은 지리산에서 일주일간 지옥 훈련을 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서울 한 백화점에 VIP 명단까지 입수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1994년 9월 초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위해 양평 양수리 부근으로 향했고 9월 8일 새벽 그들은 술집에 일을 마친 뒤 그랜저를 타고 드라이브하던 술집의 악사 이씨와 같은 업소의 여종업원 이씨를 발견하고 납치하여 아지트로 데려왔다. 지존파 일당은 납치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그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결국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존파 일당은 악사 이씨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잔혹하게 숨지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일행이던 여종업원 이씨를 윤간했으며 강압적으로 그녀를 범행에 가담케 했다. 그리고 그들은 악사 이씨가 음주교통사고사 한 것처럼 위장하려 숨진 이씨를 운전석에 앉힌 뒤 자동차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렸고 이후 여종업원 이씨도 없애려 했으나 김현양이 살려두자고 하여 가두어두게 된다. 며칠 뒤인 9월 13일 그들은 또 다른 범행을 위해 경기도 성남으로 향하게 되고 남서울공원 묘지에서 역시 그랜저를 타고 벌초를 하던 아무 죄 없는 소씨 부부를 납치하여 아지트로 데려왔다. 지존파 일당은 개인 빚을 내가며 회사를 어렵게 운영해가던 소씨에게 몸값으로 1억 원을 요구했고 소씨는 회사의 직원을 통해 어렵게 8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 넘기며 아내만은 살려달라 애원해보지만 결국 소씨 부부는 안타깝게 숨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그들은 여종업원 이씨를 범행에 가담케 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소씨 부부를 소각한 그들은 냄새를 지우려 고기를 구워 먹는 짓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악행을 일삼던 그들은 얼마 후 자신들에게 감금된 여종업원 이씨의 신고로 붙잡히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러했다. 9월 중순경 행동대장 김현양이 아지트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가게 되는데 이때 감금되어 있던 여종업원 이씨는 김현양에게 따라가도 되냐 물었고 이를 허락한 김현양은 그녀와 함께 병원에 가게 된다. 그리고 진료를 받기 전 김현양은 그녀에게 진료를 받을 동안 갖고 있으라며 휴대폰과 돈 50만 원을 맡기게 된다. 직후 김현양이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자 그녀는 두려웠으나 이때다 싶어 천천히 발걸음을 뗐고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도망친 그녀의 신고로 인해 서초경찰서의 형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알게 된 형사들은 처음에는 미심쩍어 했으나 결국 수상한 사건임을 짐작해 당시 강력반장인 고병천과 몇몇 형사들이 영광으로 향했고 1994년 9월 19일 악행을 일삼던 그들이 모두 검거되었으며 이들은 형사가 지은 지존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검거된 그자들은 어이없게도 방송을 통해 범행을 더 저지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보였고 당당하게 범행 사실을 과시했으며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경악해 했다. 이후 그들은 먼저 감옥에 가 있던 김기환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김기환은 과정에서 우리 동생들이 장하다는 식의 망언을 했으며 또한 탈주범 지강헌을 동경해온 그는 방송 카메라를 향해 자신이 유죄인 것은 법이 잘못됐다 말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 대하여 인간적인 동정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 상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전하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고 이들의 형은 1995년 11월 집행되었다. 객기 어린 20대 초반의 남성들로 조직된 막가파는 1996년 가을 희대의 악행으로 대한민국을 경악해 했다. (1996년 10월 초) 서울의 강남구 거리를 헤매던 의문의 남성들은 모던타임즈라는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일제의 혼다 어코드 차량을 타고 다니는 40대 여성 김씨를 발견하게 된다. 그자들은 돈 좀 있어 보이는 그녀의 돈을 노리고 그녀의 뒤를 밟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의문의 남성들이 본 그녀는 겉모습과 달리 동생들을 챙기느라 시집도 못 갈 만큼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왔고, 또한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으며, 혼다 차량 역시 영업을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 구입한 상황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자들은 3일 정도 그녀의 뒤를 밟으며 집까지 알아냈고, 결국 1996년 10월 5일 비오는 날의 새벽, 그자들은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퇴근길에 그녀를 자신들의 차량으로 납치해버렸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김씨는 차량으로 끌려 들어왔고, 그자들은 그녀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눈을 가렸으며 현금 40만 원과 신용카드 4장을 빼앗은 뒤 직후 수원으로 이동하여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리다 빼앗은 카드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했다. 거기서라도 멈췄으면 좋았겠으나 그자들은 다시 그녀의 집으로 향해 혼다 차량을 끌고 나와 마치 자신들의 차처럼 끌고 다녔고, 그녀를 자동차 트렁크에 옮겨 실은 뒤 화성의 폐소금 창고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돈이 더 없다는 그녀의 말을 들은 그자들은 마치 처음부터 작정한 듯 구덩이를 판 다음 그녀를 구덩이에 밀어 넣었고, 살려달라는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자들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녀를 흙으로 덮어버리는 희대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아무 죄 없는 40대 여성 김씨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초반의 남성들의 악행으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가야 했는데, 1996년 희대의 만행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범죄단체 막가파. 그들은 대체 어떤 자들이고 또 무슨 이유로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일까? 막가파의 결성을 주도한 두목 최정수는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4살 때 어머니가 가출해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고,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로는 진학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와 자주 다투어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최정수는 20살이 될 때까지 이미 전과 팔범이 되어 구치소를 드나들었다. 그리고 40대 여성 김씨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1996년 9월 21살의 최정수는 성남 모란역 근처의 여관에서 폭력전과 3범 20살의 박지원을 부두목으로, 절도 등의 전과 7범인 20살의 정진영을 행동대장으로 하여 스스로를 막 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5명으로 조직된 범죄단체 막가파를 결성했다. 이들은 모두 편부, 편모 아래에서 자란 이들로 사회에 대한 비뚤어진 증오심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다. 이후 막가파는 함께 모여 깡패 조양은의 일대기가 미화된 영화 보스를 함께 보며 조양은에 대한 존경심을 키웠고, 막연히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비롯해 가진 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과 복수심을 품었으며, 또한 세상에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하게 된다. 그리고 막가파 일당은 1994년의 지존파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지존파와 유사하게 이러한 4가지 강령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듯 별 말 같지도 않은 강령을 세워놓고 범행을 계획한 막가파는 자신들의 조직을 조양은의 양은이파처럼 전국의 유흥업소를 무대로 하여 거대 폭력 조직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고, 자금 마련을 위해 소매치기와 아리랑치기 등의 범행을 닥치는 대로 저질렀다. 그러다 우연히 강남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김씨를 발견했고, 그렇게 그녀를 대상으로 인간 같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다. 김씨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서 현재 가치 2천만 원 정도인 900만 원을 빼앗은 막가파는 그 돈을 모두 유흥에 탕진했고, 이후 더 많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5명이었던 조직원을 9명으로 늘렸는데, 새로운 조직원 중에는 나이가 어린 10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에도 아리랑치기 등의 범행을 일삼던 막가파는 김씨 사건 2주 뒤인 1996년 10월 19일 당일 하루에만 성남과 양재동, 분당의 주유소 등에 침입해 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뒤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빼앗았는데, 여담으로 말하자면 이들의 악행이 모티브가 되어 1999년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렇게 막가파의 악행이 이어지던 중 피해자 김씨의 가족들은 그녀와 연락이 끊기자 가출인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은 김씨의 혼다 차량에 수배를 내리게 되는데,
사건 25일 뒤인 1996년 10월 28일 새벽, 마카파 일당은 수배가 내려진 혼다 차량을 타고 남한산성 부근을 지나다 경찰의 검문에 걸려 붙잡히게 되었다. 그렇게 마카파는 우연히 붙잡혔으나 뻔뻔했던 그들은 아무 잘못 없는 우리를 왜 붙잡았냐며 되려 큰 소리를 쳤고, 직후 그들은 강남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 도중 마카파 일당이 수상했던 경찰은 그중 가장 어린 17살의 이모군에게 납치를 비롯한 범행을 추궁했고, 황당하게도 마카파는 망설임 없이 자신들의 범행을 경찰에 털어놓았다. 황당한 진술을 들은 경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세부적인 범행 장소와 구체적인 범행의 순서를 말하는 그들의 진술에 따라 범행 장소로 향해 수색을 벌였다. 현장에서 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싸늘해진 김 씨의 주검을 발견했고, 함께 묻혔던 핸드백과 불에 태워진 속옷 또한 발견했으며, 이후 마카파 일당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1994년 지존파와 유사했던 마카파의 악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후 마카파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들의 객기는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1심 선고에서 두목 최정수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부두목과 행동대장에게는 무기징역을,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에게는 1년 6개월에서 7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이듬해인 1997년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데다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사회화 격리시킬 필요가 있고, 황금 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의 처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했으나 판결 직후 마카파는 재판부를 향해 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당신들은 평생 살 줄 아느냐라는 말과 함께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렇게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마카파 일당은 감치까지 당했으나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 마카파 일당의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는데, 그 내용은 마카파 일당 중 1999년 출소한 조직원이 출소 2달 만에 타인에게 돈을 빼앗으려다 붙잡혔다는 것이었고, 또한 2003년 출소한 또 다른 조직원 역시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한 뒤 현금 200만 원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2006년경 두목 최정수의 근황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전해졌는데,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최정수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성가를 연주하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고, 또한 자신이 이렇게 오래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피해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과 함께 다시 만난다면 사죄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또한 최정수는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으나 방송 이후 세간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았었다. 1996년 희대의 악행을 저질러 최정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으나 대한민국은 형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복역 중에 있고, 그 외 마카파의 조직원들 역시 복역 중이거나 출소하여 살아가고 있다.